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좋은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저자는 진 번제라는 사람입니다. 진 번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데에 헌신한 가정 사역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책에는 8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부모 역할에 자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로는 먼저 부정적 가정 패턴을 극복하라.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가정의 최우선으로 삼으라. 네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 다섯 번째로 애정과 따뜻함, 격려의 3박자 소통법. 여섯 번째 챕터는 균형 잡힌 훈육과 은혜. 일곱 번째는 자녀의 평생을 결정하는 축복의 힘.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들의 내용이 이 책에 담겨졌습니다. 첫 번째 챕터, 부모 역할에 자신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마크와 제가 양가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마크는 아이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죠. 시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말로 일축하며 더 이상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해요. 제가 비판할까봐 그러는 거겠죠. 마크가 아이들 양육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아이들은 아빠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이는 일에 푹 빠져 있고 그나마 함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듯 보여요. 어떤 때는 그런 상황이 몇 주 이상 이어질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실망스러운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힘든 상황에 처한 베키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베키는 자신의 감정을 잘 감추는 편이다. 특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주디스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같았습니다. 주디스는 마치 베키를 기다리라고도 한 것처럼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디스는 베키보다 상당히 나이가 있어 보였다. 처음 그들의 대화는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 주디스는 베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베키가 겪는 일을 참으로 잘 이해했다. 베키,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주디스가 강조하려는 듯 말을 멈추자 베키는 귀를 쫑긋 세웠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늘려서 주디스가 말했다. 저도 정말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단념하지 말아요. 주디스가 확고하게 말했다. 정말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요.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잠언 22장 6절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길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그제야 베키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베키는 주디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주디스는 뜻밖의 답변을 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배워야 할 교훈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앞서 고백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나는 부모로서 내 모습에 자신이 없었다. 세 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라는 위치에 더 자신이 없어진다. 한때 우리 가족은 캠핑을 즐겨 했다. 그런데 우리 세 딸 아이에게는 늘 반갑지 않은 외출이었다. 딸들은 들판 한가운데 자기들의 머리카락을 말려 헤어드라이어를 꽂을 만한 전기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 가족은 마지막 순간에야 여행짐을 꾸리고 떠날 시간이 다 되어 불필요한 일거리를 하나 더 생각해
내 휴가를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다. 캠핑장으로 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내와 딸들은 처음 몇 시간 내내 차 안에서 잤고 그러다 일어나서 배고프다며 투덜대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허기진 데다 짜증까지 좀 나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푹 잠들어 있었다. 나는 여행 가기 전에는 가는 길을 미리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캠핑장을 찾느라 매번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그때는 아름다운 타호 호수로 가는 길이었는데 회전해야 할 곳에서 모르고 지나치고 말았다. 장장 80km나 더 온 후에야 알고 보니 그때 자고 있지 않았던 막내딸 하이디가 말했다. 아빠, 타호호수 이정표 쪽으로 왜 회전하지 않으셨어요? 하이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속이 잔뜩 상해서 물었다. 미안해요 아빠, 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다면 대부분이 부모로서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삶은 힘들고 부모 역할도 힘들다. 자녀가 당신의 가정에 들어올 때 그 아기는 매뉴얼이나 성능 보증이나 기간 보증이 없이 온다. 사실 우리는 자녀 양육보다는 자동차 운전이나 직업적인 경력을 쌓는데 더 공을 들이며 살았고 또 훈련 받았다. 아무도 우리를 부모 훈련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 태어난 후보다 더 나은 부모인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부모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때로 가족 사이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쳐 익사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의 첫 번째 본능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나의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안과 역기능을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가 친척과 친구, 교회, 그리고 이런 책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통변의 즉효약을 찾는다면 계속 더 찾아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은 단거리 경주보다는 마라톤에 가깝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주도 면밀해야 하며 전략이 필요하다. 이 책은 쉬운 해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정을 돌보는 것을 당신의 지상 최고의 소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신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골든 레트리버 호비를 데리고 집 근처 다나 포인트 두부까지 슬렁슬렁 걸어 산책을 다녀온다. 며칠 전 아침 서로 손을 꼭 잡고 걷는 연로한 커플을 만났다. 친밀한 부부관계 만들기 출간 이후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커플들에게 특히 관심이 간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호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들에게 물었다. 두 분은 참 행복해 보여요. 부부 사이를 이렇게 친밀하고 견고하게 지키는 비결이 뭐죠? 그들은 서로 잠깐 눈길을 마주친 후 수줍게 말했다. 우린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배우자 몰래 이곳으로 출장을 온 거랍니다. 나는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들의 대답을 듣고는 의안이 벙벙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필시 그들은 그들이 결혼했다고 내가 추정한 것을 사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짓 친밀감을 갖기 위해 결혼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친밀감의 잠재성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진짜 배우자 때문에 안타까웠고 그들의 자녀로 인해 안타까웠으며 그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안타까웠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일까? 그들 역시 자신의 일생의 사랑과 결혼했지만 자녀, 일, 재정적 압박,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들이닥치자 부부 사이를 소홀히 여겼으리라. 분명 처음에는 작은 타협들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책임들 때문에 동분서주하다 배우자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결혼 서약에 대한 헌신을 등한시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의 관계는 표류하는 것이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류한다는 것조차 모르다가 어느 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이야기가 부모 역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부모 역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녀에게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등한시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제자리에서 벗어나 표류하면서 가족의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영역들을 등한시한다. 그러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들에 대한 리더십 영역에서 중도에 안주하고 만다. 마침내 가족들은 바쁜 삶을 안정감으로 잘못 인식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기까지 과정을 상황과 우연에 맡겨버린다. 나는 생애 대부분을 태평양 연안 몇 킬로미터 내에서 보냈다. 우리 부모님은 농촌에서 자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셨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소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소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 풀밭에서 다른 풀밭으로 옮겨가며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되새김질한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든 소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소들이 애초부터 나머지 무리들과 떨어져 길을 잃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소들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좋아하는 일을 했던 것뿐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마음은 부모들이 부모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일들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자녀의 훈육, 영적 성장, 자녀의 숙제, 지도 등 그 밖의 많은 일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다. 어느 누가 혼돈에 빠지고 싶겠는가? 하지만 뚜렷한 방향 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고 건전한 부모 역할의 가치를 소홀히 타협해 가고 만다. 제니와 로버트는 자신들의 대부분의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바닷가나 공원에서 놀며 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들은 여러모로 괜찮은 부모였지만 가족의 믿음의 영역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때는 믿음이 그들의 우선순위였고 최소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론다는 싱글맘이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딸이 그녀가 더 이상 재미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말요? 정말 그렇다고 말했어요? 내가 놀라 되물었다. 예, 그랬어요. 나는 언제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내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들로 빠졌죠. 론다는 부모 역할 계획에 수정이 필요했고 재미를 수정 안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녀 자체가 재미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가 재미를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재미없는 엄마가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단순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부모 역할 계획과 목적 수립에 비중을 둬야 한다. 물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들의 장래 직업이나 결혼 상대자 등등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자녀들의 인격과 신뢰성, 믿음, 책임감, 절제력, 섬기는 마음, 도덕적 분별력 그리고 그 밖에도 건강한 영혼에 다른 중요한 내적 자질들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녀가 책임감이 있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계획과 목적에 헌신하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부모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훈련의 고통, 후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